이주연 대표, 앞으로 그 내가 별명을 홍익 양봉이 아니야. 이제 버럭 양봉으로 바꿔야겠어. 오늘 아침부터. 자, 일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버럭이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집중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텐션이 높아서 그래요. 그게 사투리다 보니까 이게 뭐 화를 냈다 생각하는데 진짜 뭐 1도 화를 낼 일이 없고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다들 오해를 서울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증시 뭐 호재와 악재 어떤 게 있었을까?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네. 오늘 뭐 호재가 있었을까? 오늘 악재만 있었던 것 같은데. 호재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장이 박살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관련주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실 뭐 딱히 이걸 호재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악재인데 그 반사 이익을 얻는 부분에서의 어떤 상승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작의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건데 장이 빠질 거면 이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5일선 이탈이 나왔으니까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나중에 빠지고 나서 했지 그랬지 하면 다 저 썩을 놈 이러지 저 사람 맞췄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죄송하게도 뭐 조정 나오는 거 맞췄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잘 못 맞추거든요. 어디서부터 올라가는지 그냥 뭐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긴 하지만 일단 뭐 다 지나고 난 거 얘기해봐야 도움이 1도 안 돼서 아침에도 이제 제가 그렇게 거품 물고 얘기했던 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시초가에 파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실을 적게 보는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나중에 차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전조 정상들 그 이야기를 또 드릴 거고, 어느 정도로 지금 기술적으로 하방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월요일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반등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일단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 나쁘지 않게 나와야 된다. 컨센서스대로 뭐 4.1 나오면 뭐 제 생각에는 반등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거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지금 왜 증시가 우리가 역사상 최고가를 미증시가 갱신을 하면서 계속 올라갔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떤 AI라는 어떤 붐을 타고 그런 그 반도체단에 기대, 꿈과 희망을 갖다 팍팍 집어넣어 줬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말도 안 되는 뭐 70%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그런 좋은 실적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른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낙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올라온 건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다 괜찮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적 장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게 이제 대기업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못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거의 완전 고용 상황에 기업의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물가가 우리 2022년부터 1년에서 1년 반 동안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 물가 때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박살이 난 건데,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잡힌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사람들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올린 금리 내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작년 10월부터 해서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그 재료가 현실이 되는 시점이 오면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그죠?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좋았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6월 CPI 발표 7월 중순에 딱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거의 확정적이다. 페드와치에서 9월 금리 인하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거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이게 확실시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이 M7 팔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성장주 단으로. 그 다음 안 오른 거, 이게 많이 오른 것들을 이제 팔고 이제 안 오른 성장주들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1차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계속 여기만 올랐거든요. 이게 쏠림 현상 미국에도 일어난다 이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일단 큰 변화 시장의 전조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돈이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시장이 이 큰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저께 고용지표 나오면서 갑자기 그동안에 이 우리 고용이 잘 나오면 이거 시장 뭐 경기가 좋아서 미국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용이 안 좋다 하면 그러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고 고용이 안 좋다 하니까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배드 뉴스에서 굿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안 좋아야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올라왔는데 증시가 그걸 다 반영을 해놓고 나니까 빠질 때 되니까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완전 딱 그 상반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변화가 굉장히 저는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재료 소멸이라는 거와 연계해서 기존에 좋았던, 증시에 좋았던 뉴스, 그게 이제는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이 PMI 지표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 이게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2019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수치예요. 한마디로 이 ISM에서 나오는 뭐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이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그동안 좀 움직여 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거 근데 사실 지금 안 좋아진 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해석이 그냥 딱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를 안 좋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안 좋으면 기존에도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해야지 했는데 안 좋게 나오면 올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안 좋게 나오니까 침체가 온다라고 말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리세션에 대한 뭐 공포감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중동발 리스크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중동 리스크는 사실 이게 계속해서 전쟁 뭐 서로 포탄 쏘고 주고받고 하는 이거는 약간 식상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막 출렁출렁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뭐 문제가 됐을 때는 증시가 움직였지만, 그런데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지도자고, 이 사람의 후보자가 이 사람 죽고 나면 이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 거의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통령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왜 복수해야 돼? 다음날 바로 포탄 안 날리거든요. 딱 한 3, 4일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가 전마들 공격할 것 같은데 하는데 때릴 것 같은데 이래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안 때리다가 그냥 넘어가는갑다 했을 때 딱 때린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게 보통 한 3, 4일 정도 뒤에 어떤 공격을 기습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국지전으로 서로 미사일 주고받고 아니면 뭐 또 테러하고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 거고,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증시로 봤을 때는 다행인 거고, 이란이 전면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요. 그 이란이란 나라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요기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요기를 막아버린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름 수출이 끝나버립니다. 그죠? 전 세계적인 어떤 에너지에 대한 타격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물론 뭐
옛날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미국도 팔고 이제 뭐 유럽에서도 에너지 생산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좀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판때기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장이 이제 그 5일선 이탈하고 3일 만에 회복 못하면서 제가 뭐 싫어하신 분은 싫어하시겠지만 이제 테마주 장세, 중소형 장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올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그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면 기업들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증시가 하락을 합니다. 증시가 하락을 하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어떤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은 뭔가,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게 비비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뭐 어떤 성장주에 대한 스토리,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야기들 나오면 막 쫙 올라갔던 그런 장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이 숫자가 찍혀야 된다. 이래서 여기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적 장세가 나오는 거고, 실적 장세가 이제 성장 장세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도기 국면으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꾸로 가는 이유, 뭐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도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계속 빠지는 이유, 그게 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카멜레온이나 박쥐처럼 장세가 바뀔 때 어떤 그 장세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시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녹여서 가야 돼요.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일단. 거의 뭐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장세에 맞춰서 가는 사람들은 일단 죽지는 않아요. 시장이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장세의 어떤 그 시장의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대형주 어떤 시장의 수급 쏠림이었잖아요. 이쪽 그 맨날 가는 것만 가네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도 가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만큼 증시에서 그런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라면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성장주 단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락으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심 자체가 좋지 않고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 단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의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실적 종목들을 다 팔고 갈 필요는 없어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거기서 계속 노려보는 건데, 지금은 그 상황이 꺾이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떤 매크로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들으면 이러잖아요. 저 다 빠지고 나니까 저 소리 하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차트는 이미, 추세는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뭐 내려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려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못 돌리고 추세가 깨지게 되면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어쨌든 네. 자, 그렇다면 네.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어디를 좀 봤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얘기 하기 전에 지수적으로 어떤 그 어디까지 지금 기술적으로 봐야 될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갈까요? 그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그 트렌드의 저점이, 지켜주던 저점, 이 상승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채널이라고 하는데, 추세 상단, 추세대 상단, 추세대 하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채널 이 하단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었다.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마 내일 만약에 오늘 밤에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요, 요렇게
반등이 올라오든지 미증시가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가 뭐 선반영했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가를 돌파해서 대단한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 올리지 못하면 별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 신이 도운 절호의 비중 축소를 하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뭐 모든 종목을 다 팔지는 않더라도 모든 그 종목 가진 종목에 현금을 싸게 다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거고, 저도 사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생각해서 비중을 어마어마하게 다 때려 넣었습니다. 이게 저는 신용 미수 쓰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다 날렸어요. 크게 손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키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생각해서 그런 베팅을 했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물론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는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3년 뒤에 열어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도 있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리고 그냥 오늘 강한 거 종목 몇 개 가지고 매매 조금 하다가 복구 조금 하고 뭐 말아버렸습니다. 뭐 앞으로 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 한번 보면요, 하락이 3번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이 3번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3번, 뭐 4번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게 하나의 짧은 파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을 주고 지금 저점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꼭 뭐 100%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대칭으로 올라가는 경우들. 우리가 상승을 할 때 뭐 상승폭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왔듯이 지금 보면 3번의 큰 상승 파동이 거의 뭐 오차 범위 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내려갈 때도 비슷할 겁니다. 요번에도 내려갈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렸다 반등 줬다 내렸다 반등 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끝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찌글찌글하게 이런 식으로 저점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 그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폭만큼 여기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제가 기도드리면서 희망을 안겨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무런 계좌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인기는 얻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다고 인기가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최고로 보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 이 사이에 반등이 나와주면 뭐 완전히 다행인 거고, 이런 구간 전저점 구간들 지켜낸다면 다행인 거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2600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시점이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면서 또다시 이 구간에서 3번의 파동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상승 뭐 5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 5파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ABC 조정 받고 나면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상승 가는 그림이 될 텐데, 요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이 너무 긴데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상할 때까지 시장이 빠진다 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조정받고 또 바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요, 그 시작했던 시점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빠졌었거든요. 그게 저는 좀 선반영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돌리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전과 딱 금리 인하 땅땅땅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시점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오른 자산 부동산이었거든요. 부동산이 가장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채권이 오르고, 그 다음 주식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딱 4분기 뒤에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증시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지금 아예 없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 종목이 1년 뒤를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가진 포지션 이 가격단 자체가 밸류적으로 하나도 안 비싼 종목이에요. 그러면 버텨볼만 합니다. 그게 괴롭겠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한미 반도체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굳이 꼭 뭐 한미 반도체를 꼽아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AI가 성장을 하고 뭐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뭐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확충하고 좋은 얘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근데 추세 꺾였단 말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누가 담보를 해주고 보장을 해줍니까? 미래 실적을 땡겨온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실적이 안 나오면 우리 한번 겪어봤죠.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에코프로 150만 원 갈 때 그 꿈과 희망적인 이야기들 얼마나 많았어요. 2030년 실적 생각하면 지금 비싼 거 아니다. 마리가 빵구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2030년이면 몇 년 뒤에요. 그 사이에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너무나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담보되지 않았다. 어디까지 빠지고 올라갈지 언제까지 빠지고 올라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작정 기다린다? 지금 밸류가 현재 시점에 올해 나올 수 있는 추정치와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추정치 정도까지 봐서 싸냐 비싸냐? 비싼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거 이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알바노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상황 엔비디아가 박살나고 있는 시점 반도체 뭐 인텔 박살나고 있는 시점 걔네들이 언제 돌릴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내가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믿음으로 종교가 아닌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라면 대응해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거 기업 믿고 간다. 그 기업을 믿고 가는 것도 분기마다 실적을 체크해야 되고 그 어떤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봐야 되고 확인할 게 많아요.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근데 그걸 안 해도 되는 거는 언제냐면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진짜 여기보다 더 이상 저점이 안 나올 것 같을 때 그런 가격단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뭐 요번에 저점을 잡은 사람들 SK하이닉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저 밑에서 잡으신 분들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언젠가 올라가겠지 다시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뭘 할까? 특징적인. 자, 특징주 빨리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 네, 뭐 5분 남았어. 이거는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하니까 오늘 움직인 것들인데 중소형단의 뭐 전쟁 관련주들 대성 하이텍 상한가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에다가 무기 납품하고 하는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우하향에서 오늘 상한가 터진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시세는 줄 수 있겠지만 그냥 트레이딩용 여기에 지금 넣어서 뭔가 빡 땡겨 먹겠다?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휴니드, 퍼스텍, 빅텍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여기서 실적 따지고 자시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테마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코로나 관련주도 오늘 완전 다 터졌습니다. 수젠텍 상한가 갔다가 풀렸죠. 수젠텍 대장으로 해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도 이거 가는데 이거가 장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을 때 반등이 안 나올 때 얘네들이 갈 거예요. 장 초반에 장이 반등 나오더라도 반짝하다가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반등이 나온다 하면 결국 뭐 이런 것들 보유자분들은 일단 뭐 짧게 정리를 하시고 나오고 또 눌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정도 노리는 거는 괜찮지만 투자할 건 아니다. 해지주들 품전주 아시죠? 양지사, 뭐 코데즈 컴바인,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주 중에 로봇 관련주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뭐 하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거였는데 유통 비율 14%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나 해지주 시장이 무너지면 올라가는 거다 생각하시고 장이 계속 안 좋을 것 같으면 얘네들 딱 여러분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트레이딩으로 얘네들 강하게 움직이고 아침부터 거래대금 들어오고 그런 용으로만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 저는 사실 쉬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해보고 싶다 하면 오늘 GS 리테일 급등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틸리티 업종 상승 나왔죠. 커뮤니케이션, KT, SK텔레콤
우리나라도 통신주들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빠질 때도 우상향 흐름이었어요. 고배당 주고 밸류업으로 엮어서 한번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S오일, 이거 뭐 우리 기름 안 쓸 수 없잖아요. LG 생활건강 이런 거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할 만하다 생각되는 거는 GS 리테일하고 KT나 SK텔레콤 물려도 배당 5%씩 주는데 할만하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어야 되는 시점인데 오늘 조금 이거 보면서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나마 낫다? 선방했다? 그쵸. 니케이, 와, 거의 6% 급락했어. 그쵸. 대만 가권 4.3. 그동안 우리는 왜 못 올라가 이랬는데, 니케이가 어제도 꽤 많이 빠졌을 텐데. 그렇죠. 니케이가 어제도 좀 빠졌습니다. 어제도 한 3, 4% 빠졌을 건데. 오늘도 뭐 크게 빠졌고, 그리고 대만 가권 보시면 저점 다 깼거든요. 지금 둘 다 저점 깼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3.6% 뭐 깨졌으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오는 게 non-farm payroll하고 unemployment rate 이거 4.1% 예상치인데 뭐 이렇게 나올지 봐야 되고요. 월요일 날 ISM 이거 뭐 PMI 관련해서 나오는데 예상치는 높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대로 된다 하면, 그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면 증시가 반등을 줄 겁니다. 근데 그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 금리 인하 역사 좀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차트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미증시의 차트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S&P 500을 두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말이니까 한번 스터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냥 수급 돌리고 아침에 거래대금 순으로 쫙 계속 이 뭐 리프레시를 누르든지 그런 기능 있는 거 증권사 쓰시면 누르면서 아침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그 종목들 내에서 거래가 쫙 쏠리는 걸로 들어가서 한 입들 하든지, 아니면 쉬든지,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주연 대표와 함께 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